사드 갈등과 코로나19 여파로 양국 문화 교류가 위축. 이렇게 혹시 발음이 꼬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책을 읽다 보면은 발음이 꼬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글자를 연속해서 읽어야 할 때 발음이 잘 꼬일 수가 있겠죠. 꼬이는 발음의 특징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발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꼬이는 발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꼬이는 발음은 달리다가 만나는 장애물과도 같아요. 장애물 경주, 장애물 건너뛰기 이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막 열심히 달리다가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주고 긴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발이 맞춰서 거기를 건널지도 생각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장애물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뛸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꼬이는 발음은 이렇게 장애물과 같은데요. 내가 장애물이 있다는 걸 모른 채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서 꼬이게 될지 혹시 찾으셨나요? 네, 바로 법칙처럼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처럼 3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법칙처럼. 부분적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전체 문장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질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긴장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투자 시장은 자연과학 법칙처럼 일정한 가격 패턴이 있다. 네, 잘 넘어가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그 앞에서 용기 있게 건너가지 않으면 주저주저하게 되는데요. 장애물을 앞두고 주저주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뛰지 못하고 그 장애물과 함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꼬이는 발음 앞에 놓이게 된다면 무조건 자신감 있게 건너셔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꼬이는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읽어보고 내가 이 부분에서 꼬이는구나 하고 부분 연습을 하면 좋은데 부분 연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경우는 우리가 아주 깜깜한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국도를 정말 가로등 하나 없는 국도를 운전해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길을 건너면 여러분은 어떻게 운전을 하셨나요? 네, 헤드라이트를 켜고 좀 멀리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평소보다는 조금 천천히 운전을 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길이 바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이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비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꼬이는 발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글을 읽을 때는 그 운전의 속도를 늦추고 좀 멀리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 이거 싸다. 야, 싼 게 비지떡이야. 싼 게 비지떡. 네. 이렇게 잘 나오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숨을 가다듬고 꼬일 거에 대비해서 싼 게 비지떡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문으로 뽑았던 이 문장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네, 구강압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발음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장애물의 특징을 알아야 내가 꼬이지 않고 장애물을 잘 건널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꼬이는 발음들은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특징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구강압이 높이 형성되는 발음들입니다. 비음이 섞여 있지 않아서 싼 게 비지떡처럼 앞에만 공기가 막 쏘면서 나올 때 발음이 잘 꼬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중모음이 반복되는 발음. 평균, 펑근 이렇게 발음이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평소에 과괴과기, 격야교규, 괴기 이런 식으로 발음을 연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경음과 격음이 번갈아 가면서 바로 붙어서 나올 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 깡깡통인가 이런 발음이 그래요. 아까 전에 법칙처럼 이런 발음들도 법칙처럼 이렇게 발음이 되기가 너무 쉬운데 그 이유는 성대 긴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칙이 아닌 법칙
찍으로 발음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잘 차단을 하면서 발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꼬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발음이 이런 발음이에요. 격음과 경음이 섞여져서 나오는 발음. 우리가 장애물의 모양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장애물에 맞춰서 잘 건너는 연습을 하게 되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 실루엣만 봐도 이런 식으로 건너야겠다, 이런 방법적인 것들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크게 꼬이는 발음 3가지를 구분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 형태에 맞춰서 준비를 해두신다면 더 이상 내가 발음 꼬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자신있게 발음 꼬이지 않게 한번 끝인사 해볼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